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은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이 지난 2심의 판단과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앞서 2심 재판부가 부탁할 게 없는데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사준 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최 씨 뒤엔 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삼성의 승계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도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함께 선고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 선고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측은 뇌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승계 작업이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 대가로 바라고 뇌물을 준 게 아니었다는 삼성의 주장, 기존까지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그게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깨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이른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있었다고 명확히 밝힌 셈이 됐네요. 그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부분인데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한 이 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그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은 이게 명확히 입증될 필요까지는 없고 둘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알고 이 정도가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 3마리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 말이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걸 결론을 바꿨습니다. 그게 오늘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삼성이 소유주로 돼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말을 타고 이용한 건 최 씨 측이라서 말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뇌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말 3마리 값이 34억 원입니다. 이게 모두 뇌물로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 이게 전부 86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이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 인정됐던 뇌물 금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 인정된 말 3마리의 가격이 34억 원, 그리고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16억 원, 이걸 다 더하면 약 8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존까지는 36억 원만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횡령액이 이렇게 50억 원을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죠. 지금까지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에도 대법원의 오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한 과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대로면 합병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합병 전부터 소송이 이어진 터라 관련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불합리한 합병 비율로 주식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낸 주주 소송부터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소송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이뤄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석할 의미가 없는 3명의 피고인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법정에 나온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자 방청석은 분주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히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의사 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인정되고 삼성이 제공한 말을 뇌물로 인정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강남역까지 왕복 4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무죄 판결! 무죄 판결!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이 사람들도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열한 기업, 미국의 거액의 투자를 했던 기업만 제3자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이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전체 차로를 막고 강남역까지 왕복 4km를 행진하면서 무죄를 외쳤습니다. 행진을 더 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 앞에까지 갈 테니까 길 여세요 빨리. 주최 측은 오늘 대법원 앞에 2,500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한 번 법치가 사망했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